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에도 원하는 일들 잘 이루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도 영상을 만들 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시험에 많이 적중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양수학은 기출을 많이 탄다고 생각해서 제가 영상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모든 기출문제를 영상에서 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3년도에 나온 문제는 시험 디자인부터 그렇고 이 전까지 나온 것과는 살짝 다른 유형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겨울 계절학기와 2024년에 교양수학을 들으신 새내기 분들을 위해서 2023학년도 기출문제 풀이 영상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답지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혹은 본인이 문제를 잘 풀었음에도 본인의 풀이보다 더 나은 풀이가 혹시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말씀드릴 점은 이 기출문제 풀이 영상은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정말 감사하게도 2023년에 교양수학을 수강해 주셨던 분들이 자원봉사로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해 주셨고 그분들의 허가를 받아서 그 영상을 이 채널에 업로드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만들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풀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수학 1 중간고사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1번을 보시면 A와 B 두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A부터 확인을 해본다면 3분의 1의 n승이라는 거듭제곱과 n제곱이라는 수열이 곱해져 있는 거듭제곱 급수의 형태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f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 것인데 fx는 1-x분의 1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등비급수의 수렴성에 따라서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경우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xn승의 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상황에서 거듭제곱 급수의 기본 정리에 따라서 f'x는 1-x 제곱분의 1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x n-1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n은 0부터 무한대의 꼴로 바꾸게 된다면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 x의 n승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거듭제곱급수의 기본 정리를 이용하게 된다면 f2'x는 1-x의 세제곱분의 2로 표현이 될 것이며 얘는 다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의 n의 x n-1승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 식도 동일하게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표시를 하게 된다면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x의 n승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문제에 주어진 급수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 x n승꼴을 만들어 볼 것인데 이 함수를 gx라고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gx는 f2' 빼기 3f' 더하기 f로 표현이 될 것이며 이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경우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 x n승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이때 n은 0을 넣게 되면 첫 항은 0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를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 x n승으로 표현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성립하는 이 식이기 때문에 x는 3분의 1을 대입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때 g 3분의 1은 식의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2분의 3이 나올 것입니다. 자, 두 번째 b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경우 저희는 이미 코사인 x라는 함수는 거듭제곱 급수로 표현할 수 있고 이는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2n 팩토리얼 곱하기 x의 2n승 형태로 표현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b와 같은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x에다가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의 2n 팩토리얼 분의 1의 2의 2n승분의 파이의 n승이며
이는 코사인 4분의 파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코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이기 때문에 답을 루트 2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A의 답은 2분의 3, 그리고 B의 답은 루트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2번 문제풀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둥 좌표계 R세타 Z로 표현된 영역이라고 설명해 주면서 지금 현재 원기둥 좌표계로 표현된 두 개의 식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이를 우선 직교 좌표계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교 좌표계 XYZ는 원기둥 좌표계 내에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그리고 Z로 표현이 됩니다. 이제 주어진 부등식을 직교 좌표계로 변환하기 위해서 2번 식에 R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 R제곱은 0 이상이며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Z R 사인 세타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R 코사인 세타와 R 사인 세타에 각각 X랑 Y를 대입하게 된다면, 그리고 R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이용하게 된다면 0보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크거나 같음을 알 수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Z보다는 작거나 같음을 알게 됩니다. 이를 이용한다면 저희는 이런 식으로 식을 변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주어진 이 식은 중심이 2분의 1, 2분의 z이며 반지름이 2분의 루트 z제곱 더하기 1인 원 내부의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z가 일정한 상수일 때 저희가 구하고 싶은 xy 평면에 있는 단면의 크기는 4분의 z제곱 더하기 1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구분구적법을 이용한다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 v는 0부터 1까지 z의 범위가 설정돼 있으니 이때 각 단면의 넓이는 4분의 z제곱 더하기 1파이고, 이것을 z에 대하여 적분해 준다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계산해 주시게 된다면 파이는 상수이기 때문에 밖으로 꺼낼 수 있고 4분의 z제곱 더하기 1을 적분해 주면 됩니다. 이는 적분을 해주게 된다면 이렇게 되게 되고, 파이의 1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란 식이 나오기 때문에 3분의 파이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로 2번 답은 3분의 파이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풀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는 주어진 급수가 수렴하는 양수 A의 범위를 판단하라고 하였는데, A가 양수라는 점, 그리고 항에 n제곱이 붙어있다는 점을 근거로 거듭제곱근 판정법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거듭제곱근 판정법은 비교 판정법을 이용하여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며, 양항급수 AN에 대하여 만일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근 루트 AN의 값이 R로 수렴하게 된다면 R이 1보다 크면 발산하고 R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한다는 판정법입니다. R이 1일 경우에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판정법을 이용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저희가 AN을 n 플러스 2분의 AN의 n제곱이라고 선언하게 된다면 A가 양수이기 때문에 n이 양수인 범위에서는 항상 양항급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제곱근을 씌우게 된다면 n 플러스 2분의 AN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의 극한값은 A가 됩니다. 즉 저희는 거듭제곱근 판정법을 근거로 하여 A가 1보다 크면 발산하고 A가 1보다 작으면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는 1일 때는 다른 판정법을 이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A가 1일 때는 일반항 판정법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항 판정법은 만일 AN의 급수가 수렴한다면 이는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AN은 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이 자체를 이용하기보단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는 것이 더 편한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만일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급수 AN이 발산한다는 뜻이 됩니다. 즉 만일 AN이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급수는 발산하고, 만일 극한값이 0이라면 다른 판정법을 이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 A가 1일 때 이제 항을 적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인데,
이를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분모와 분자를 뒤집어 주게 된다면 n분의 n 플러스 2의 n제곱꼴이 될 것이고, 이는 저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2의 정의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의 정의와 형태를 같게 해주기 위해서는 1 플러스 n분의 2에 2분의 n제곱꼴이 들어가야 되고, 뒤에 곱하기 2를 해주어 식을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이 식의 극한값이 2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극한값을 2제곱분의 1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확하게 0이 아니기 때문에 a는 1일 때는 이 급수가 발산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3번의 답은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주어진 급수가 수렴하게 됩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만일 하이퍼탄젠트 역함수에 대한 거듭제곱 급수의 표현을 알고 계신다면 빠르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이퍼탄젠트 역함수에 대한 거듭제곱 급수의 표현이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인데, 이는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의 2n 플러스 1승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수렴 반경 절대값 x는 1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x는 5분의 1을 대입해 준다면 주어진 식과 동일한 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목표는 하이퍼탄젠트 역함수 5분의 1을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하이퍼탄젠트의 함수값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게 된다면 x가 저희가 구하는 값이 되겠죠. 여기서 2의 x승을 t로 치환하게 된다면 주어진 식은 t제곱 더하기 1분의 t제곱 빼기 1이 5분의 1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t는 루트 2분의 3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2의 x승이 t라고 치환하면 t가 항상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루트 2분의 3이라고 바로 쓰실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구한 x는 2분의 1의 로그 2분의 3, 즉 답이 2분의 1 로그 2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이퍼탄젠트 역함수에 대한 거듭제곱 급수 표현을 외우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주어진 급수를 보고 fx를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 2n 플러스 1승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수렴 반경을 구하기 위해서 2n 플러스 1분의 1을 잠시 an이라고 부르게 된다면 수렴 반경 l은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분의 an 플러스 1의 역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l분의 1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분의 an 플러스 1과 동일하다. 그런데 an과 an 플러스 1을 직접 대입해보면 2n 플러스 3분의 2n 플러스 1이 나오게 됩니다. 2의 극한값은 당연히 1이기 때문에 수렴 반경은 1이 됩니다. 즉 주어진 fx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수렴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제곱 급수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f'x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x 2n승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2n승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절대값 x가 1보다 작기 때문에 등비급수의 수렴성에 의해 1-x제곱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fx를 직접 구하게 된다면 0부터 x까지 1-t제곱분의 1 dt를 해준 값과 동일하겠죠? 즉 이는 2분의 1 로그 1 플러스 x분의 1-x가 나옵니다. 이때 절대값 x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값은 제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하는 값은 f5분의 1이죠. 이는 2분의 1의 로그 5분의 4분의 5분의 6, 즉 2분의 1 로그 4분의 6이라 2분의 1 로그 2분의 3으로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든 2번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든 답은 2분의 1 로그 2분의 3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5번은 주어진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미분 가능한 역함수가 가짐을 보이고 y는 4분의 1에서 gy의 2차 근사 다항식을 구하는 것이 목표인
문제입니다. 즉 보이고자 하는 목표가 두 개이죠. 우선 fx가 역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역함수 정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 정리란 역함수가 존재하는 fx에 대하여 임의의 x에 대하여 f'x가 0이 아니라면 f의 역함수 gy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즉 gy는 f'x분의 1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리입니다. 자, 이제 우선 fx가 역함수가 존재함을 보이기 위해서 함수를 관찰해 보게 된다면 fx는 현재 다항함수와 삼각함수의 합으로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는 미분 가능한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때 미분을 해보면 파이분의 1에 1 더하기 시퀀트 제곱 x로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이때 1도 양수고 시퀀트 제곱 x도 항상 양수이며 파이분의 1도 양수이기 때문에 f'x는 모든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크고, 이 주어진 구간 내에서 항상 0보다 크고, 그렇기 때문에 순증가 함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fx라는 함수는 1대1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저희가 적절히 공역을 잘 잡는다면, 공역이 즉 치역과 동일하게 잡는다면 fx는 1대1 대응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fx는 역함수가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때 f'x가 0이 아니면 미분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현재 f'x가 절대 0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fx의 역함수 gy는 항상 미분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제 y는 4분의 1에서 gy의 근사다항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근사다항식을 점 A 기준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저희는 어떤 함수 hx에 대한 2차 근사다항식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우선 ha가 들어갈 것이고, 더하기 1팩토리얼분의 h'a의 x-a, 그리고 2팩토리얼분의 h2'a의 x-a 제곱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이 아닌 이 부분, 즉 g2'을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y는 4분의 1을 기준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fa가 4분의 1이 되는 a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시면 f4분의 파이가 4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목표는 4분의 1에서의 gy에 대한 2차 근사다항식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구해야 될 것은 g2' 4분의 1이 되겠죠. 자, 우선 gy가 f'x분의 1로서 표현이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좌변은 y에 대한 미분이고 우변은 x에 대한 미분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위에서 역함수 정리를 설명하면서 여기서 이미 표시해 놓았죠. 자, 그러면 이제 g2'y를 구한다는 것은 f'x분의 1을 y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주어진 f'x분의 1은 x에 대한 함수이므로 체인 룰을 적용해 준다면, 즉 연쇄 법칙을 적용해 준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인데, 이때 이는 f'x를 x에 대해 미분하면 f'x에 대한 제곱분의 마이너스 f2'이 나올 것이고, 뒷부분은 f'분의 1로서 표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f'x의 세제곱분의 f2'x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서 착각하여 단순히 이 부분으로 적거나 f2'x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를 이용한다면 g2' 4분의 1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f' 4분의 파이의 세제곱에 분자에는 f2' 4분의 파이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이를 직접 계산해 보시게 된다면 g2' 4분의 1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27분의 4파이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근사다항식의 유일성과 존재성에 의해 t2의 4분의 1의 y는 gy라고 하는 값은, 즉 gy의 y는 4분의 1에서의 2차 근사다항식이죠. 이는 g 4분의 1 더하기 1 팩토리얼분의 g 프라임 4분의 1의 y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2 팩토리얼분의 g2 프라임 4분의 1의 y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으로서 표현이 되겠죠. 자, 저희가 구한 값들을 전부 대입하게 된다면 4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y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7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2팩분의 1의 y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깔끔하게 계산해 준다면 4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y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27분의 2파이 제곱 y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번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주어진 거듭제곱 급수가 수렴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먼저 수렴 반경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렴 반경이란 시그마 an x n승이라는 급수가 주어졌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분의 an 플러스 1을 저희가 l이라고 부르게 된다면 l분의 1이 수렴 반경이죠. 그리고 이때 이 급수는 절대값 x가 l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수렴하고 절대값 x가 l분의 1보다 클 때는 발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단점은 절대값 x가 l분의 1과 정확하게 일치할 때 이것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직접 판단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주어진 급수를 an 곱하기 x n승의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n은 2부터 무한대일 때까지 n 로그 n분의 1 곱하기 x n승이라고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an을 n 로그 n분의 1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n은 2 이상이라면 당연히 an은 0 이상일 것입니다. 자, 이제 수렴 반경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분의 an 플러스 1은 n이 2 이상일 때 0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값을 벗길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an분의 a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잘 정리해주게 된다면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로그 n 플러스 1분의 로그 n으로 적어주실 수 있을 텐데, 이의 극한값은 1로 가게 됩니다. 우선 이 극한값은 1로 감을 알고 있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n 플러스 1분의 로그 n의 경우에는 우선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 꼴이기 때문에 로피탈 정리를 이용하게 된다면 n분의 1 그리고 n 플러스 1분의 1로 각각 분자와 분모가 변하게 됩니다. 미분을 한 것이고,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 플러스 1이 1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요. 즉 앞쪽도 1, 뒤쪽도 1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두 곱도 당연히 1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렴 반경이 1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수렴한다는 것, 그리고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발산한다는 것까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x가 1일 때와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1일 때는 적분 판정법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분 판정법이란 연속함수가 f가 c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가 r을 공역으로 갖고 있는데, 이 함수가 감소함수이며 이상적분값 c부터 무한대까지 fx dx가 수렴하는 것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혹은 어떤 상수부터 무한대까지
fn을 다 더한 급수와 수렴한다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C라고 쓴 이유는 이제 어느 유한한 값들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수렴 혹은 발산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판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fx라는 함수를 x 로그 x분의 1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 f'x분의 1은 x 로그 x의 전체 제곱분의 마이너스 로그 x 더하기 1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만일 x가 2 이상에서 정의되었다고 하면 분모도 양수일 것이고 분자도 양수일 것입니다. 이때 분자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f'x는 0보다 작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fx는 감소함수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부터 무한대까지의 fx dx의 수렴성과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의 fn의 값은 수렴성이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부터 무한대까지 x 로그 x분의 1 dx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는 이상적분의 정의 때문에 2부터 c까지 x 로그 x dx를 취해준 다음에 c를 무한대로 보내면 되는 값이 됩니다. 자, 여기서 로그 x의 미분이 x분의 1이기 때문에 로그 x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로그 2부터 로그 c까지 가게 되면 이것은 t분의 1 dt로 변하게 됩니다. 자, t분의 1을 적분하면 다시 로그가 되기 때문에 로그 t에 로그 2에서 로그 c까지 가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리미트 c가 무한대로 갈 때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로그 c이고 빼기 로그 2가 됩니다. c가 무한대로 가면 주어진 식도 무한대로 갑니다. 즉 발산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n은 2부터 fn도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즉 x는 1일 때는 발산하게 됩니다. 만일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x는 마이너스 1일 때는 교대급수 판정법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대급수 판정법이란 시그마 an에 대하여 an과 an 플러스 1의 부호가 반대이며 항상 절대값 an이 절대값 a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가게 되면 주어진 급수와 수렴한다는 판정법입니다. 이때 주어진 급수는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n 로그 n의 마이너스 1의 n승이기 때문에 우선 an과 an 플러스 1의 부호는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당연히 an은 n 로그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절대값 an과 절대값 an 플러스 1은 위에서 x 로그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감소함수라고 밝혔기 때문에 an이 an 플러스 1의 절대값보다 크게 됩니다. 자, 또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로그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은 n도 무한대로 가고 로그 n도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극한값이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하여 이 급수는 수렴합니다. 즉 x는 마이너스 1일 때 수렴하고 x는 1일 때 발산하며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수렴함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급수가 수렴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의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입니다. 자, 문제 7번은 주어진 극한식의 극한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우선 저희는 y는 log x라는 함수는 연속함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og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3의 2의 이 값은 리미트 x가 무한대를 밖으로 꺼내고 로그를 안으로 넣어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 자, 이는
로그 함수의 성질에 의해 x분의 1 곱하기 로그 2분의 3의 x분의 1승 더하기 2의 x분의 1승이 됩니다. 이때 로그 함수를 생각을 한 것은 지수에도 x가 있고 안에 있는 함수에도 지수에 x가 있어 계산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로그를 취해준 것입니다. 이때 x분의 1이 많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 x분의 1을 t로 치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x가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t는 0의 우극한에서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살펴보게 되면 t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분모는 0으로 가죠. 그리고 로그 안에 있는 3의 t승은 1로 가고 2의 t승도 1로 가기 때문에 2를 2로 나누면 다시 1로 갈 것입니다. 이때 로그 1은 0으로 가는 것이 분명하죠. 여기서도 이러한 계산이 가능한 이유는 로그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주어진 극한식이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로피탈 정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피탈 정리를 적용하면 분모는 1이 되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고요. 2분의 3의 t승 더하기 2의 t승, 그리고 분자는 2분의 1 3의 t승 곱하기 로그 3 더하기 2분의 1 2의 t승 곱하기 로그 2로 표현이 되도록 하겠죠. 자, 양변에 2를 곱해준다면 3의 t승 더하기 2의 t승분의 3의 t승 로그 3 더하기 2의 t승 로그 2가 될 것입니다. 자, 이때 다시 양 분자와 분모를 3의 t승으로 나눠주게 된다면 1 더하기 3분의 2의 t승, 그리고 로그 3 더하기 3분의 2의 t승의 로그 2가 되겠습니다. 이때 3분의 2의 t승은 0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로그 3으로 수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주어진 값이 로그 3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로피탈 정리에 의해서 윗식과 아랫식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식에 로그를 취했더니 로그 3이 나왔습니다. 즉 주어진 극한값은, 즉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3의 x분의 1승 더하기 2의 x분의 1승 전체의 x승은 3으로 수렴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답은 3이 나오게 됩니다. 8번은 A와 B로 나눠져 있네요. A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근방에서 정의된 n번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와 g의 원점에서의 n차 근사하다 방식을 각각 pnx, qnx라 할 때 다음 극한식을 보이는 게 저희의 목표네요. 자, 보이고자 하는 극한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모에 xn승 깔려있고 극한은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입니다. 또 pnx, qnx가 n차 근사 다항식이니까 저희는 아이디어를 잡을 수 있죠. fx는 pnx 더하기 5xn승, 그리고 gx는 qnx 더하기 5xn승일 것입니다. 이때 5xn승의 정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n승분의 5xn승이 0이 되는 함수들을 저희가 5xn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었죠. 자, 그럼 이를 이용하고자 하면 분모에는 xn승, 그리고 극한값은 x가 0으로 갈 때, 즉 5xn승의 정의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5xn승을 뽑아내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잡으실 수 있는데, 그렇기 위해선 fx 빼기 pnx 그리고 gx 빼기 qnx의 무언가의 그런 비슷한 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형태를 잡기 위해서 자, 우선 주어진 식 먼저 한번 적고, 자, 분자에 동일한 값을 더하고 빼보겠습니다. xn승분의 fx, gx 빼기 pnx, qnx 더하기 fx, qnx 빼기 fx, qnx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제가 이 식을 다시 한번 fx랑 qx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로 묶어준다면 gx 빼기 qnx가 나올 거고요. qnx로 묶어준다면 fx 빼기 pnx가 나올 겁니다.
자, 이럴 때 정의에 따라서 요렇게 묶인 요 식과 요렇게 묶인 요 식은 극한값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극한식이 아예 0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fx와 qnx의 극한값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qnx는 qn이 n차 근사 다항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수항이 절대 무한대라든가 발산하는 값으로 가질 수는 없게 됩니다. 즉 얘는 단순한 상수 C1으로서 전제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x가 0으로 갈 때 fx라는 놈은 자,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f0라는 꼴로 표현이 될 건데 근사다항식의 유일성에 의하면 pn0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근사다항식의 유일성이라는 게 이제 이 근사다항식이 테일러 전개로 만들어낸 n차 다항식과 동일한 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항이 곧 pn0가 상수항을 f0랑 동일한 것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f0가 곧 pn0일 텐데 pn0 이는 어떤 다항식의 상수항이죠. 이 다항식의 상수항 역시 상수로서 존재하게 되고 얘를 C2라고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는 어떤 C2 곱하기 0의 값일 거고요. 여기는 C1 곱하기 0의 값일 겁니다. 자, 극한식의 성질에 따라서 앞쪽 극한도 0으로 수렴하고 뒤쪽 극한도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둘을 더해도 당연히 0으로 수렴할 것입니다. 즉 저희가 보이고 싶었던 이 식이 곧 0이 된다라는 식을 보이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a를 이용해서 y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탄젠트 x의 3차 근사다항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함수는 fx는 탄젠트 x랑 gx는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두 함수가 곱해진 형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의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p3x, 즉 fx의 3차 근사다항식과 g3x, g의 3차 근사다항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가 훨씬 쉽겠네요. g는 등비급수의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1 빼기 x제곱이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p3x 같은 경우 근사다항식을 구하기 위해 f'x를 구해보면 시퀀트 제곱 x고 f2'x의 경우 이 시퀀트 x 곱하기 속미분인 시퀀트 탄젠트가 한번 나오겠죠. 즉 이 시퀀트 제곱 x 탄젠트 x가 나올 겁니다. 또 f3'x는 자, 프라임을 3번 쓰면 안 예쁘니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4 시퀀트 x 탄젠트 x에 시퀀트의 속미분인 시퀀트 탄젠트 곱해질 거고 뒤에는 탄젠트 미분한 2 시퀀트 제곱 x의 탄젠트의 속미분인 시퀀트 제곱 x 곱해줄 테니 이런 형태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f0는 우선 0일 것이고요. f'0는 1일 것이고 f2'0는 탄젠트 0이 0이기 때문에 0일 겁니다. f3'0는 앞에는 0이 되고 뒤에 시퀀트 4승 x만 살아남으니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p3승 x는 f0 더하기 1 팩토리얼분의 f'0의 x 더하기 2 팩토리얼분의 f2'0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f3번 x제곱으로 표현될 겁니다. 자, 이는 근사다항식의 유일성을 사용한 거죠. 자, 이를 이용해서 정리해 본다면 x 더하기 3분의 1 x 세제곱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즉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세제곱에서 fx gx 곱한 값에서 1-x제곱 곱하기 x 더하기 3분의 1 x 세제곱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근사다항식은 여기 두 개를 곱한 꼴에서 나올 건데 둘을 곱해보면 x 더하기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x 세제곱 빼기 3분의 1 x 5제곱이 나와서 x 빼기 3분의 2 x 세제곱 빼기 3분의 1 x 5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3차 근사 다항식이니까 5x 3승은 0이 나머지 항이면 되는데 이때 그럼 이 친구는 불필요하겠죠. 이 친구도 5x 3승 내에 들어가면 되니까요.
0이 아니죠. 5x 3승 내에 마이너스 3분의 1 x 5승이 먹힐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근사다항식은 x 빼기 3분의 2 x 세제곱의 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에서 주어진 식을 이용하여 B를 구했습니다. 자, 이제 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정적분 식의 값을 오차가 10의 마이너스 7승 이하가 되도록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를 직접 정적분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루트 1 플러스 x 4승분의 1을 적당한 다항식으로 근사하여 오차가 10의 마이너스 7승 이하가 되도록 할 겁니다. 그러려면 오차 파악 역시 필수적일 텐데 오차 파악은 테일러 정리를 이용하여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일러 정리란 f라는 함수가 n 플러스 1급 함수일 때 자, n 플러스 1 x부터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x0라고 쓰겠습니다. 이를 이제 f를 n 플러스 1번 미분한 놈에 함수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의 최대값을 볼 건데 t는 이제 0부터 x0 사이에 있는 놈이죠. 자, 그러면 fx는 이제 어떤 테일러 n차 다항식, 근사다항식이겠죠? n차 근사다항식과 나머지 항으로서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때의 Rnx는 자, 만일 우리가 여기서 0부터 x0 사이를 보고 있다면 n 플러스 1 x0에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절대값 x n 플러스 1승보다 반드시 작게 됩니다. 이것이 테일러 정리죠. 자, 이를 이용해서 이제 미분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항에 대한 어떤 범위를 설정을 해줄 건데 보면 x4승이라는 값이 껴있기 때문에 현재 이 함수를 미분하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fx를 어떻게 둘 거냐면 루트 1 플러스 x분의 1이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둔다면 fx는 t2x 더하기 r2x로 나오겠죠. 자, t2와 r2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할 건데 자, 우선 fx의 형태를 잘 보면 이 함수는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미분을 하고 테일러 정리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번 미분을 했고요. 자, 프라임을 3번 쓰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잠시 이런 기호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우선 t2x부터 원점 근방에서 근사한 2차 다항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f0 더하기 1팩분의 f'0 x 1승 더하기 프라임이 예쁘지 않네요. 2팩분의 f2'0 x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f0는 당연히 1일 것이고 f'0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자, f2'0는 4분의 3이니까 여기 8분의 3 x 제곱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R2X를 직접 구하기에는 이제 어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테일러 정리를 이용해서 근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바라보는 범위는 0부터 0.1이죠. 자, 그러니 R2X의 절대값은 M3의 0.1 곱하기 3팩분의 절대값 X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X 플러스 1이 현재 분모에 깔려있는 형태죠. 즉 x는 0부터 0.1 사이의 범위에서 감소하는 함수의 형태를 그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m3의 0.1은 f3 0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5의 3팩분의 절대값 x 세제곱 즉 마이너스 48분의 15 절대값 x 세제곱 그리고 이는 절대값을 붙였으니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리고 16분의 5 절대값 x 세제곱으로 나올 겁니다. 즉 fx라는 놈은 자, t2 이렇게 더해주고요. 자, 저희가 r2x의 절대값에 대한 범위를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16분의 5
절대값 x 세제곱이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적분하고 싶은 값은 fx가 아니라 fx 4승이죠. 여기 fx 4승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빼기 2분의 1 x 4제곱 더하기 8분의 3 x 8제곱 더하기 16분의 5 절대값 x의 12제곱. 자, 그런데 x 12승은 당연히 절대값을 벗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적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테그랄 0부터 0.1까지 fx 4승 dx는 인테그랄 0부터 0.1까지 t2의 0.4 x의 4승 더하기 r2x의 4승 일 겁니다. 즉 이는 0부터 0.1 t2x 4승 x 4승 dx 더하기 0부터 0.1까지 r2x 4승 dx로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데 현재 0부터 0.1까지 r2x 4승 dx의 값을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은 당연히 요런 부등식을 만족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R2x 4승의 절대값이 붙은 것보다 지금 현재 이렇게 구한 값이 더 크다고 테일러 정리에 의해서 보존이 됩니다. 0부터 0.1까지 그러면 16분의 15 x 12승 dx가 되겠죠. 자, 이 값을 적분해 보면 16 곱하기 13분의 5 곱하기 0.1의 12승의 형태로 나올 텐데 이 값은 당연히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훨씬 작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0부터 0.1까지 t2x 4승 dx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0부터 0.1까지 fx 4승 dx를 오차 범위 10의 마이너스 7승 이내로 잡은 값이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0부터 0.1까지 1 빼기 2분의 1 x 4제곱 더하기 8분의 3 x 8제곱의 dx가 될 것입니다. 자, 적분해주면 10분의 1 x 5승 더하기 72분의 3 x 9승 0부터 0.1이 될 것인데, 자, 72분의 3 x 9승에 0.1을 대입한다 한들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는 작겠죠. 그러니 오차 범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날려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0.1에서 10분의 1 곱하기 0.1의 5승을 빼주면 0.1 빼기 0.1의 6승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것이 10의 마이너스 7승 이하의 오차 범위로 계산해준 값이 되겠습니다. 즉 답은 0.1에서 0.1의 6승을 빼준 값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문제네요. 자, 마지막 문제까지 열심히 힘내봅시다. 구면좌표계 로우 파이 세타로 표현된 영역 코사인 파이가 로우 사인 제곱 파이 이상이다. 로우가 루트 2 이상이다. 루트 2 이하이다. 의 공통부분을 원기둥 좌표계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 구면좌표계와 원기둥 좌표계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구면좌표계는 x, y, z를 각각 로우 코사인 파이로 나타내고 여기를 로우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여기를 로우 코사인 파이 사인 세타로 표현하는 게 구면좌표계죠. 그리고 원기둥 좌표계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그리고 z는 그냥 z로 표현하는 게 원기둥 좌표계죠. 지금 변환하고자 하는 건 구면 좌표계를 원기둥 좌표계로 변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우선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로우 제곱이라는 놈은, 자, 구면 좌표계에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의미하죠. 자, 이를 원기둥 좌표계로 변환한다면 r제곱 더하기 z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부등식 1번과 2번을 한번 변환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만일 로우가 0이 아니라면 부등식의 양변에 로우를 곱해줘도 상관이 없겠죠. 왜? 로우는 항상 0 이상일 테니까요. 자, 그럼 로우 코사인 파이는 로우 제곱 사인 제곱 파이로 변환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로우 제곱 사인 제곱 파이고 로우 코사인 파이는 z죠. 그러니까 이놈은 잠깐 이제 원기둥 좌표계로 변환하기 전에 직교 좌표계로 변환을 해준다면 z가 x제곱 더하기 y제곱보다 큰 것이 될 거고 그거나 같은 것이 될 거고 자, 이걸 다시 원기둥 좌표계로 변환해 준다면 z가 r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을 보게 되면 로우가 루트 2 이하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로우가 루트 2 이하이다. 자, 그러면 로우 제곱은 2 이하가 되겠죠. 물론 0 이상이라는 조건도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를 다시 변환해주면 r제곱 더하기 z제곱이 2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영역으로 변하게 될 건데 자, 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일 로우가 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로우가 0이라면 원점을 의미하는 거겠죠. 원점을 의미할 때 1번 영역과 2번 영역 모두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구한 이 두 부등식을 만족하냐를 확인해 봐야겠죠. 이럴 때 R은 0일 거고 세타는 애매하죠. 무언가 표현하기. 세타는 어떤 각도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Z는 0이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1번 부등식하고 2번 부등식 모두 만족하게 되겠네요. 즉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영역은 Z가 R제곱 이상이며 Z제곱 더하기 R제곱이 2 이하인 영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3년 시행된 수학 1 중간고사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풀이 영상 보시면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곧 치르시게 될 수학 1 중간고사도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